오른쪽 눈구덩이에요? 걸렸어. 스톱. 오대산의 겨울은 눈과 함께 찾아옵니다. 타이어 바닥까지 파. 한번 눈이 내리면 1m가 넘게 쌓이기도 하죠.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1300m가 넘는 고지대. 얼어버린 눈 속에서 차는 쉬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눈에서 차를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다행인 거예요. 눈 더우면 아예 이런 시도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니까. 위험한 상황. 되돌아 내려갈 만도 하련만 간다. 기필코 올라가고 맙니다.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극한 직업으로 나오면 안 돼. 극한 일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해 항상. 해봤어? 그거죠? 저희들도 우리 오선 보고 단들은 그거야 항상. 해봤어? 어디서 시작한다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하지 마. 이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와 서식지를 관찰, 보호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눈 쌓인 길을 달려온 이들. 계속 봐요. 오대산 국립공원 야생생물 보호단입니다. 잘 보일 때게 저쪽 봉우리부터 해서 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때 사냥 서식지하고 그런 데를 찍어놔. 백마봉 쪽이랑 저쪽을 잘 봐야 돼. 강원도 홍천, 평창, 강릉에 걸쳐 위치한 오대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3번째로 큰 곳인데요. 무려 5천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38종도 포함되어 있죠. 아, 이쪽도 이제 눈이 다 덮였다. 높은 데서 한 번에 이렇게 조망을 해버리면은 이 지형, 지세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얼만큼 있는지 아니면 혹시 뭐 눈사태라도 났는지 뭐 다른 변화는 없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산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지나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겨울은 야생생물 보호단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은 생태조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처음 이곳이 생긴 것은 2002년.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넘었죠. 매일 험준한 산을 올라야 하는 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저까지는 보급됐고요. 보호단은 이번에 지금 보급되기 때문에 전용 등산화가 지급되긴 하지만 야외 조사가 잦다 보니 1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저희는 신발도 뭐 1년에 하나씩 또 갈아치워야 되니까 못해도 저희도 뭐 봄철까지 그 역구수거하고 미적급 수거하느라고 하다 보면 이런 데 다 깨지고 여기 다 터지고. 낮이 짧은 겨울. 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둘러 출발합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 심상치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눈이 쏟아질 기세입니다. 조사 지역에 도착하자 조금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걱정은커녕 오히려 콧노래가 들려옵니다. 보호단의 생태 조사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구간은 산세가 험한 지형입니다. 한 30m 간격으로 해서 퍼지자고요. 내가 저 안쪽으로 갈 테니까 쭉 훑고 내려가면서 지금 다 지형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무정히 열고.
하나, 둘, 하나. 자, 조심하시고. 길이 없는 산속이라 숨이 가빠오지만 익숙하게 산을 오릅니다. 넓은 면적을 좀 효과적으로 수색하려면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야 범위 한 30m 좌우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은 밀렵도구라든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 없다가 조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저희는 야생동물 같은 거 다른 흔적 같은 것도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퍼져서 목표한 지점까지 방향으로 쭉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30여 분. 폭설이 쏟아집니다. 겨울은 야생 동물에게 혹독합니다. 폭설에 갇히거나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겨울에 오대산을 오르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행여나 위험에 처한 동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바위길도 경사진 길도 거침없이 헤쳐나갑니다. 이게 돼지 흔적이거든요, 멧돼지. 작은 돼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 몸뚱이만큼은 큰 돼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 비비고 하니까 어깨 같은 데 비비고 막 등도 비비고 여기 손 안 닿는 발 안 닿는 곳에 막 비비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 까진 거 보면은 어깨 높이가 이 정도까지는 온다는 얘기죠, 그죠? 새끼들을 보살피는 어미 멧돼지였을까요? 자연 그대로의 녀석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멧돼지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멧돼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가요?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새끼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멧돼지가 먼저 사람을 피하지 사람을 먼저 무조건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립공원 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그런 거 없습니다. 포획 대상 동물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가부터 유해동물로 여겨진 멧돼지. 하지만 이곳에선 포획하지 않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해로운 동물일 뿐 자연에선 모두 같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대산은 사람보다 야생동물이 주인인 땅입니다. 눈발이 더 거세지는데도 보호단의 생태 조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겨울,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은 폭설만이 아닙니다. 곳곳을 꼼꼼히 살피는 보호단원들. 깊은 오대산 숲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개 올무 확인했습니다. 겨울은 밀렵이 성행하는 계절이죠. 눈 속에 동물의 발자국이 남아 그대로 동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려는 올무예요, 올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면 빠질 수가 없어요. 계속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계속 조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사람처럼 손을 이용해서 풀릴 수도 없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태 조사 중 발견한 어린 노루.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다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만 더해집니다. 구조를 위해 다가서 보지만 그걸 알 리 없는 녀석. 겁에 질려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눈을 가려 진정시켜 봅니다. 자, 절단 치니까 살살 빼주세요. 목이 아니라 허리여서 다행입니다. 거침없이 도망치는 녀석. 많이 다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털썩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질 못합니다. 올무에 한 번 걸리면 어떤 야생동물도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아, 이쪽에 좀 패였어. 내가 차라리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점심시간 다 채우지 않고 그냥 점심만 빨리 먹고 그냥 나와서 둘러봤으면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조금 더 둘러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만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좀 많이 자책하고, 그거는 진짜 자기가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에 몇 시간 동안 또 어떤 뭐 하루가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동안 진짜 고생만 하면서 고통만 받다가 죽으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까 케이블은 연식이 어떻게 돼요? 한 3, 4년? 오래 건 아니고 3, 4년? 농 나고?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밀렵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블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밀렵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벌써 몇 시간째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눈이 제법 쌓여 위험한 상황. 그런데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꼭 만나야 할 녀석이 있기 때문이죠. 아, 야, 딱 왔네, 딱 왔어. 역시, 여기 자, 움직이지 마. 많다, 여기. 무엇을 발견했길래 저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이게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그 귀하다는 사냥의 똥이에요. 이쁘죠? 안 이뻐요? 우리 눈에만 이쁜가? 사냥은 귀한 녀석입니다.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질 않죠.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냥은 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 태고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진짜 고대 동물? 무려 200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났지만 외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날카로운 원통형의 뿔, 회갈색의 긴 털.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 같습니다. 올 여름 오대산 이곳 산악지역.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사냥의 개체를 늘리기 위해 사냥 복원 연구 중인데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오대산에 4마리의 사냥을 방사했습니다. 멸종 위기였던 녀석들을 살려내기 위해 1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냥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 센서 카메라로 추적 관찰합니다. 이곳에 방사된 사냥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 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지내나 봅니다. 작은 흔적만 발견해도 좋습니다. 주변에 배설물 같은 게 많이 있으면 개체가 좀 많이 늘었나? 아무래도 좀 기쁜 부분이 더 많죠. 그 친구들, 그 동물들 흔적이나 그런 거 못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금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서운하죠, 사실은. 만나러 오고 조사로 나왔는데 그런 거 못 볼 적에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겨울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미끄러지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단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야생의 땅 오대산에서 생태 조사를 마치고 무려 6시간 만에 사람의 땅으로 내려섭니다.
오대산은 설악산과 지리산을 잇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간섭이 사라진 그곳에 야생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아니면 보기 힘든 귀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담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무척이나 예민한 녀석이죠. 주변을 경계하며 재빨리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지난 11월 오대산에 처음으로 황금박쥐가 존재를 드러냈죠. 하늘다람쥐는 자기 둥지 대신 딱따구리의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오대산. 그 안에서 야생의 치열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대산에서는 매년 새로운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단에서 생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뭔가 준비가 달라 보입니다. 등산줄까지 메고 서두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하지만 길에는 눈이 그대로입니다. 아유 말도 마. 어제 눈 오는 데다가 막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어제. 고생했네. 아유 지금도 발이 좀 아파. 발목 이런 데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운동 좀 하고 그러세요. 농담을 던져보지만 삐졌어요? 내심 선배가 걱정됩니다. 재작년인가? 아 작년이었죠. 이렇게 돌멩이 너덜지대에서 발 막 툭 빠져가지고 그래 그 조심. 무릎 다친데. 겨울산의 위험함을 알기에 무릎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어도 치료하지 않나.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 발이 넘다가지고 그냥.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 서둘렀습니다. 일로 걸 수 있겠나? 근데 일로 걸면 올라갈 적에 옆에 타서 저쪽에서 내려가. 저쪽에서 올라가요. 이쪽에서 올라가고. 전화 야 근데 저것도 상태 안 좋다. 아, 이거 사이. 어? 여기 위에. 저 동굴 사이로. 아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가 얘도 상태가 안 좋잖아. 둥지 하나가 죽었잖아.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그지? 얘도 죽었고. 야 이거 큰일이다. 둥지를 내려 살펴봐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중 굵은 가지에 줄을 걸고 나무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긴전먹이 올빼미 인공둥지 점검해야 되는데 인공둥지를 저희가 2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정하는 줄도 풀리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긴 점박이 올빼미. 이름이 무척 생소합니다. 녀석들의 짝짓기는 주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대로 지내야 3월에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줄 하나의 의지에 능숙하게 올라갑니다. 여러 번 해온 일이라지만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둥지를 내릴 차례입니다. 자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호흡입니다. 굿 좋아 그대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핍니다. 자 잡아. 긴 점박이 올빼미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가치를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지만 긴전박이 올빼미는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애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빼미는 알아도 긴전박이 올빼미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그만큼 학계에서도 이 얘네들에 대한 생태라든지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물인데 얘를 저희가 처음으로 오대산에서 실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오대산에 긴전박이 올빼미가 많이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야생생물 보호단에서는 긴 점박이 올빼미를 발견한 후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자, 케이지. 오케이. 녀석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하여 위치 추적기를 달아보기로 했죠. 베일에 쌓여있던 맹금류, 긴 점박이 올빼미입니다. 보면 긴전박이가 일반 나을 것 올빼미보다 같은데. 덩치가 조금 크고 가슴 쪽에 길게 세로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6가지 날아왔으니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제 제대로 유인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긴 점박이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번식기, 상대방의 울음소리에 반응해 찾아오는 조류의 생태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녀석이 조금씩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소리를 따라 포획틀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짝짓기 할 상대를 열심히 찾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녀석.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위치 추적기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야간 생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낮보다는 밤이 익숙한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야생동물 중에는 야행성인 녀석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났을 적에는 40m에서만 거리가 있어도 도망가던 애들이 차에 사람이 있을 적에는 차를 움직일 적에는 10m, 20m까지도 거리를 주거든요. 간혹 차 엔진 소리 때문에 동물들이 더 무서워하지 않느냐, 더 빨리 도망가지 않느냐 하는데 1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RPM 수가 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좀 쉽게 적응해서 많이 놀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저속 운행을 하면 어딨냐. 엔진의 기본 회전음만 일정한 패턴으로 들리기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야생동물 조사 전문가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리입니다. 밤에 활동 중인 야생동물을 찾아봅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 역시 빼놓을 순 없죠. 한동안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한동안 안 보였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나 했었는데 그 전국에서 조류를 조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벌써 1년째 긴 점박이 올빼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긴전박이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찍힌 사진이라든지 올빼미야? 오케이, 카메라 차 안이 분주해집니다. 됐어? 긴전박이? 예, 긴전박이 올빼미 찾았어. 뒤로? 이게 얼마만인가요? 오랜만에 녀석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이쁘다. 눈부셨지? 이야. 알아듣기라도 하듯 자꾸 말을 건넵니다. 야, 풀샷이다 이거. 여기 한번 보자.
녀석들이 오대산을 떠났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봤네요. 다행이네요. 다 어디 이사 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워요. 긴 점박이 올빼미와 1년 만에 만남. 꼼꼼히 기록합니다. 꿈 같은 밤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내생동물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관심이 없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 그 시간을 녀석들은 기다립니다. 길고 긴 오대산의 밤, 야생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긴 점박이 올빼미 둥지를 옮깁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녀석들이 주로 짝짓기를 겨울철에 하기 때문이죠. 거담들이가 하는 거였죠. 겨울이 긴 오대산. 눈이 쌓인 상태에서 둥지가 없으면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10개. 한 사람이 한 3개씩만 더 하면 되겠네. 멸종 위기종인 긴 점박이 올빼미. 그래서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둥지가 중요합니다. 녀석이 모습을 드러낸 곳에 가장 선호하는 높이 5m 정도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kg 무게를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아 보이나요? 위에 한 번 더 감아봐. 이쪽으로. 이쪽이 흔들리면 안 돼. 바람에 또 뚝뚝 갑자기. 이거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당겨볼게. 인공 둥지 설치는 2시간여 동안 계속됩니다. 튼튼한 버팀목에 둥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야생생물 보호단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둥지에서 녀석이 겨울을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오대산이 설경으로 빛납니다. 겨울이 깊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단은 오늘도 생태 조사를 나왔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우산 삼아 눈 속에서 준비를 서두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가자. 겨울에 주로 할 거니까. 그럼 30분을 가자 그러면. 오늘 조사를 할 곳은 조금 위험합니다. 모자 대신 헬멧으로 갈았습니다. 오래전 금광이었다 폐쇄된 지하 동굴입니다. 이제 비 오면서 물이 좀 많이 고여 들어간 것 같은데? 무정 열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좁은 입구,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지하 동굴로 내려갑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동굴에서 황금박쥐의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오대산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박쥐 동면 서식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박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관박쥐입니다. 황금박쥐는 보이질 않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녀석, 다른 동굴로 옮긴 모양입니다. 박쥐의 동면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무인 센서 카메라만 설치합니다. 그때 생김새가 다른 녀석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같은데. 동면을 위해 큰 귀를 접은 녀석. 멸종위기 동물인 토끼 박쥐입니다. 최소한의 조명만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냅니다. 보호단의 쉼없는 조사 덕분에 매년 오대산에는 새로운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을 적에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보호단 활동을 하면서 공원 내에 있는 동물 식물들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동안에 오대산에 없다고 알려진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동물 식물들을 찾아낼 때가 많아요. 보호단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오대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동식물들을 46종인가 찾아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찾았을 때 그 순간들을 저는 다 기억을 해요. 너무 기쁘니까. 그동안 얘네 없는 줄 알았는데 조사하고 숲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못 보았던 친구들이 찾게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서둘렀는데 밤이 되고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 어두우니까 조심해야 되는. 시작은 오대산이 좋아서였죠. 그러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은 오대산의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눈 덮인 겨울산을 오를 것입니다.